안녕하십니까, 카페마스터 피터입니다. 이번 시간은 임대차 계약 시 알아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임대차 계약의 유형은 어떤 것이 있으며 임대차 계약 시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임대차를 알아보기 전에 프랜차이즈 편의점 가맹 타입에 대해서 알아보고 넘어갈게요. 프랜차이즈 편의점 가맹 타입은 크게 나눠서 본부 임대차 가맹 타입. 자, 점주 임대차 가맹 타입은 또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눠져요. 건물주와 점주가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다른 경우는 가맹 본부가 건물주와 임대차에 대한 가계약을 체결한 후에 점포를 운영할 점주를 구하는 거죠. 구한 후에 임대차 계약서에 사인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맹본부 임대차 가맹 타입 같은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임대차 계약을 건물주와 체결한 후에 점주와 다시 임대차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전대차 계약이라고 합니다. 본사와 점주가 전대차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전대보증금을 본사에 지불하게 되죠. 평균 평수의 점포라고 따졌을 때, 그리고 평균 임대보증금이라고 따졌을 때 기본 2천만 원 정도로 설정이 돼 있어요. 점포의 평수가 면적이 더 크거나 그런 경우의 수에 따라서 전대보증금이 1천만 원 정도 더 플러스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투자금에 포함이 되는 거죠. 점주님들이 계약을 해서 임대차 계약을 하잖아요. 임대차 계약을 했을 경우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국가에서 구제해 주기 위해서 특별법으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줄여서 상가임대차법이라고도 해요. 특별법으로 제정이 돼서 임대인보다 임차인을 위한 좋은 조건을 마련하도록 많이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을 임대 또는 임차할 경우에 민법의 특례를 규칙으로 규정을 해놨어요. 어떤 내용들을 규정해놨냐? 어떤 목적을 위해서? 영세 상인들의 안정적인 생업 종사를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 제1항 그리고 제3항의 규정에 보면 갱신 요구권이라고 있어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전에 계약 갱신을 임대인에게 요구할 경우에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그래서 전 임대차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걸로 본다. 최소 1개월 전까지는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같은 경우는 5년으로 설정이 돼 있는데 그 기간이 늘어나서 갱신 요구권에 의해서 한 번 더 5년을 연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소 내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은 10년까지는 이 상가에서 임대차 계약을 한 후에 최소 10년 동안은 영업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방금 말씀드린 갱신 요구권, 이것은 묵시적 갱신이에요. 개정 전에는 5년을 보장했고 법이 개정된 후에는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갱신 요구권이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이 됐는데 2018년 10월 16일부로 법이 개정이 됐어요. 갱신 요구권은 5년에서 10년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갱신을 해서 10년 동안 장사를 할 수 있다, 영업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선 변제권은 내가 운영하고 있는 이 상가 건물이 경매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주인이 바뀌게 되면 임대차 관계가 소멸을 하게 돼요. 임대차 관계가 소멸하게 되면 임대차 보증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경매에 넘어갔기 때문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없다고 하면 이 우선 변제권이 없으면 우선 순위에서 밀려서 임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과거에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에 이 우선 변제권을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포함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우선 변제할 수 있다. 만약 경매를 통해서 상가 건물이 처분이 완료된 후에 그 돈을 가지고 각 순위에 따라서 돈이 배정이 되는데요. 그 중에 임차 보증금은 후순위 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임대차 보증금을 떼일 일이 없다. 이렇게 보셔도 무관하겠습니다.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이라는 것이 있어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고 묵시적 갱신을 통해서 계약이 연장이 되든 아니면 재계약을 통해서 임대차 계약이 연장이 되든 간에 계약이 종료가 되고 또는 연장이 되고 그러면 임대료를 건물주가 인상을 할 거 아니에요. 이 임대료를 너무 높이 올려놓으면 부담이 가기 때문에 임대차 보호법에서 인상을 제한을 해놨어요. 처음 계약 당시 임차료 및 보증금 기준의
5%가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 임대인은 이렇게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이 있고요. 네 번째로는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라는 게 있어요. 임대차 계약을 해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게 되잖아요. 임대차 기간은 만료가 됐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주는 경우가 있어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생길 때 만약에 점주님이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프랜차이즈 계약도 끝나서 편의점을 안 할 건데 임대차 계약을 점주님이 한 경우에는 임대 보증금을 그 건물주에게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건물주가 보증금을 안 줘. 배째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통해서 받아낼 수가 있죠.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한 후에 임차권 등기가 되면 임차인이 상가를 비우더라도 임대인에 대해서 대항력이 있어요. 그래서 2번에서 말했던 우선 변제권이 유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입니다. 다섯 번째로 환산보증금이라는 게 있어요. 환산보증금이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에요. 환산보증금은 임대차 보증금 플러스 월세 환산액이다. 월세 곱하기 100을 하면 월세 환산액이 나옵니다. 환산보증금 액수는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금액 이하로만 책정이 되어 있고요. 상가 임대차법에 적용되게 되어 있어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 후에 지역별 보증금 상한액이 조금씩 지역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참조하셔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환산보증금이란 제도도 있다. 그리고 권리금이라는 게 있죠. 권리금은 쉽게 말하면 권리금은 내가 이 편의점에서 임대차 계약을 해서 상가 건물에서 편의점을 영업을 하고 있다가 이 편의점을 그만두기 위해서 이 편의점을 영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이제 넘기는 경우가 있죠. 양수를 할 때 내가 단골들도 만들어 놨고 매출도 올려놨어요. 매출도 잘 나오는 점포고 이러면 권리금을 받을 수 있어요. 영업 권리금과 시설 권리금, 이런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또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들의 영업시설이라든가 거래처 또는 신용, 노하우, 상가 건물 위치에 따른 이점,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하거나 이용하는 대가로 임대인 그리고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입 이외로 지급하는 금전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존에 영업을 하고 있던 가게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그 기존에 단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계속 영업을 하고 있던 곳이니까 인테리어나 이런 시설들이 설치가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권리에 대한 금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금이라고 부릅니다. 권리금은 점주 임대차 계약일 경우에만 받을 수 있겠죠. 영업 권리 또는 시설 권리에 대한 권리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권리금은 소멸되는 금액이에요. 내가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는데 영업을 하다 넘기려고 했을 때 매출이 너무 떨어진 상태에서 양수도를 할 경우에는 당연히 지금 이렇게 장사도 안 되는데 누가 권리금을 주고 들어오겠어요. 권리금에 대한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영업을 하다가 양수도를 하거나 폐업을 했을 때 그 권리금만큼의 마이너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계산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편의점 창업 예정인 점주님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최대한 투자금을 줄여야 되겠죠. 권리금이라든가 보증금, 임대료 같은 경우를 임대인과 협상을 해야 되겠죠. 협상을 해서 낮추는 것이 관건이다. 어떤 업종을 운영을 하던 간에 임대차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잘 숙지하고 계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차후에 편의점이 아닌 다른 업종을 운영하시더라도 상가 건물을 임대할 경우에 모든 상가 건물 임대차에는 동일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어느 정도 숙지하고 계시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